6화 악마 제작소. 저 앞, 절벽 앞에 한 명의 사람이 보였다. 머리가 여자처럼 긴 자, 자르르 윤기가 나는 머리칼이 여자처럼 등과 어깨, 가슴 앞까지 드리워진 자다. 순간, 저자는 수라? 제일 처음 본 놈의 입에서 당황한 소리가 터졌다. 그러자 다른 자들도 후다닥 놀라며 절벽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흑발의 사내를 보았다. 진짜 수라다. 20개월 동안 3,000명의 훈련생은 수많은 패거리로 갈라졌고 생존을 위해 서로 싸웠다. 그러나 오직 혼자서 싸운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독불장군은 없다는 말처럼 그들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20개월 동안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모든 훈련생이 두려워하는 자가 한 명 있다. 그가 바로 저기에 앉아있는 자. 20개월 동안 머리가 허리까지 자라서 마치 여자처럼 보이는 자였다. 수라는 특이한 자다. 달려들면 팔다리를 모조리 베어낸 다음 마지막으로 목을 자르고 심장을 꺼내 나무에 걸어놓는다. 하지만 덤비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수라에게서 살아난 자들이 퍼뜨린 말이다. 이런 빌어먹을. 그러고 보니 여긴 수라가 사는 구역이군. 지금 중암사는 여러 개의 구역이 있다. 구역을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여러 패거리가 사는 곳을 그 패거리들의 구역으로 인정한 것이다. 맹수들처럼 이곳은 수라가 사는 구역. 바로 저 수라가 주인이다. 그리고 맹수들은 자기 구역에 다른 맹수가 들어오면 가차없이 공격하여 죽인다. 하이에나 패거리의 대가리 정시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계집을 정신없이 추격하다 나니 그만 가장 잔인하고 강하다고 소문난 수라의 구역에 들어선 것이다. 젠장, 어떡하지? 자기들은 10명, 싸워서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 절반은 죽을 것이라고 정시환은 생각했다. 놈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정시환은 알고 있었다. 아직 살인훈련이 끝나려면 4개월이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부하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부하들을 미끼로 최후의 50명 속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지. 타협할 수밖에. 정시환이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자기들을 바라보는 수라를 보며 말했다. 수라, 우린 자네와 싸울 생각이 없네. 이 계집을 잡으려고 여기까지 추격해왔을 뿐이지. 자네 구역에 들어올 생각은 없었네. 이해해주게. 하지만 수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자 수라의 눈치를 살피던 정시환은 역시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수라도 10명이나 되는 자기들과 싸우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말했다. 그럼 수고하게. 우린 가겠네. 가자. 정시환의 말에 바싹 긴장해서 수라를 보던 하이에나들이 안도의 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그러자 유소연은 수라를 보았다. 단정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은 사내. 기름을 바른 것처럼 자르르 흐트러진 머리칼이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유소연은 안다. 수라는 강하다는 것을. 지난 20개월 동안 수라에게 덤볐던 자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는다. 그 때문에 사납고 잔인하기로 악명을 드날리는 이자들, 하이에나들이 꼬리를 마는 것이다. 수라를 이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이용하지? 이놈들에게 끌려가면 너무도 비참하게 죽는다. 살고 싶었다. 수라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녀는 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끌려가면서도 몸부림을 쳤다. 수라가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면서 인연이 어서 입을 막아. 하이에나의 대가리가 소리치자 한 놈이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유소연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였다. 수라가 약간 머리를 기울였다. 그러자 얼굴을 가렸던 머리칼이 약간 흩어지면서 수라의 한쪽 눈과 유소연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검은 눈동자. 그 눈빛을 애절하며 보며 유소연은 몸부림쳤다. 수라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면서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녀가 속으로 애원했지만 수라는 뿌리가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투명한 눈동자로 무심히 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걸 본 유소연은 랩이 탁 풀렸다. 날 살려줄 생각이 없어. 저자는. 하긴 여기가 어딘가? 악마 제작소다. 한 명이라도 더 죽어야 자신이 살아날 길이 생기는 지옥이다. 수라가 자기를 살려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대가 무너지자 유소연의 온몸은 나른해졌다. 그래, 수라가 나를 살려줄 리가 없지. 저자도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악마인데.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툭 떨구였을 때였다. 살려주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넌 내 식모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나? 유소연은 훔칫 놀랐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마치 자기 귀에다 대고 하는 말처럼 또렷이 들린다. 하지만 옆에 있는 하이에나들은 듣지 못했다. 유소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과연 수라,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겉은 평범하게 보여도 그것이 피나는 훈련이든 타고난 능력이든 말이다. 바로 지금처럼 수라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 것이 분명했다. 남들이 듣지 못하게 자기에게만 말을 전하지 않았는가? 동의하면 머리를 끄덕여라. 또 들리는 말, 이번에는 정확히 알았다.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뜻이 전달된 것이다. 유소연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저 남자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살려만 준다면 식모가 아니라 하라는 것을 다할 용의가 있었다. 하이에나들에게 집단 윤간을 당하고 삶아져 먹히는 것은 면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거면 된다. 더 바랄 것이 없다. 너무 기쁜 유소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알았어요. 당신의 식모가 될게요. 아니, 당신이 바라는 것은 뭐든 할게요. 제발 이놈들의 손에서 살려만 주세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유소연이 힘차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자 가만히 앉아있던 수라의 머리가 쳐들렸다. 여자는 두고 가라. 히, 허걱. 돌아서 걸음을 옮기려던 하이에나들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담담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분명.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이에나들은 온몸의 솜털이 일제히 곤두섰다. 그리고 척추를 타고 오른 오싹한 느낌이 뇌까지 기운들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밤의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느끼는 무서운 감정이었다. 아, 이제 살았다. 유소연은 너무 기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 순간만은 저 사람이 악마의 수라가 아니라 자애로운 부처님 같았다. 하이에나들이 수적으로는 많지만 유소연은 수라가 반드시 이놈들을 처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20개월 동안 살아남은 훈련생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제일 강한 자가 수라라고 믿고 있어야 한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유소연은 자신이 아는 모든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수라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다. 물론 수라가 자기를 구해주는 것은 공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목숨을 구해준 자가 아닌가? 수라가 요구할 것이 여자인 자기 몸밖에 더 있겠는가? 유소연은 자기를 구해주기만 하면 수라에게 몸을 내줄 위안이 있었다. 일단 저자는 하이에나들처럼 인육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강하다. 마지막까지 이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런 강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건 그야말로 의민이다. 그래, 수라. 우리 서로 주고받자. 나는 당신의 무력을, 당신은 내 몸을. 유소연이 희망으로 가슴을 벌렁거릴 때 하이에나들의 대가리 정시환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다. 놈이 여자를 두고 가란다. 이런 젠장. 정시환이 슬그머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이에나들이 부르르 몸을 떨며 자기를 쳐다본다. 모두 공포에 질려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라의 악명을 모두 들었던 하이에나들이니 당연했다. 정시환도 오금이 저렸다. 싸우면 놈을 죽일 수 있지만 자칫 자기 패거리는 거의 몰살하고 한두 명만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패거리에게 가차없이 제거될 것이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여자를 넘겨주면 이후가 문제다. 하이에나들이 더는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강자전의 세계, 약자는 무자비하게 밟히는 곳이다. 할 수 없다. 싸울 수밖에. 배에 힘을 준 정시환은 슬그머니 벨트에 꽂힌 권총을 잡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내 놈은 하나지만 우린 10명이다. 어디 해보자. 전의를 가진 정시환이 갑자기 몸을 돌리면서 외쳤다. 분산 은폐하라. 각계 동작으로 놈을 죽인다. 그 순간 하이에나들이 일제히 몸을 굴리며 바위 뒤와 나무 뒤, 그리고 우측한 곳으로 피했다. 역시 거의 7년 동안 살인 훈련을 받은 놈들답다.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쥔 총에서 탕하니 쏘아졌다. 바로 수라가 앉아있던 곳을 향해 푸슝푸슝푸슝푸슝. 서익 그것은 오직 한 명, 유소연뿐이다. 한데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총탄이 쏘아지는 순간 앉아있던 수라가 몸을 날렸다. 뭐야? 10명이 하이에나가 쏘는 총알이 빗발처럼 그에게 날아간다. 그런데 수라는 피하지도 않고 그냥 달려온다. 아니,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린다. 그런데 한 발 내짚으면 땅이 수축하는 것처럼 거의 10m를 움직인다. 픽픽픽픽, 왼쪽에 번쩍, 오른쪽에 번쩍, 마치 공간이동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총을 쏘는 하이에나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수라를 따라 총구를 돌리며 계속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미 수라가 이동한 후였다. 그리고 놀란 유소연이 숨도 못 쉬고 볼 때 수라는 이미 이쪽에 당도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겨우 20초도 안 되는 시간이다. 하이에나들은 너무 놀라 멍하니 수라를 쳐다본다. 순간, 턱석, 수라의 주먹이 앞에 있는 하이에나의 머리를 후려쳤다.
그러자 유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마른 바가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이에나의 머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아니, 폭발했다. 허공으로 뿌려지는 조각난 머리통과 허연 뇌수들, 부채살처럼 뿜어지는 붉은 핏물. 유소연은 너무 오금이 저려 그냥 나직한 신음을 흘렸다. 어서 쏴라. 놈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어서 쏴. 이 새끼들아. 정시환이 악을 쓰며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도 방금 수라의 움직임을 보고 반쯤 정신이 나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마치 공간 이동하듯 이쪽 저쪽을 픽픽 옮겨다니다니? 저건 발로 달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 같다. 그리고 저건 뭔가? 분명 주먹으로 치는 것을 봤다. 그런데 해머로 치는 것처럼 머리가 아예 폭발하고 말았다. 이제 왜 모두 수라를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았다.